아이고 봅시다. 아우 책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 얼마 만이냐? 한 2달 만인가 봐. 자, 얘는 밑에 주석을 읽지. 좀 어려운 단어긴 해. 그러니까 한글 의미로도 좀 어려운 말이야. 영어 의미도 당연히 되게 어려운 말이지만. 자, 신성 불가침이라고 나왔잖아. 들어봤니? 신성 불가침. 이거 신성 불가침이 무슨 의미야? 신성해서 감히 얘가 이제 이 불가침이라는 이게 한자야. 신성하기 때문에 감히 침입하거나 침범할 수가 없는 그런 의미야. 감히 무언가 도전할 수 없는 그런 의미다. 자, 어떤 조직의 전략이라든지 어떤 사업의 모델에 관한 그 어느 것도 그 어떠한 것도 신성 불가침이 아니다라고 해서 그래야 돼. 자, 우리가 신성 불가침하다는 얘기는 무언가 바꿔보고 도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신성 불가침이 아니다야. 그럼 약간 조금 만만한 거야? 아니면 약간 조금 우러러 보고 감이 낮다이가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야? 약간 좀 만만한 거지. 바꿔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나 there must be a cutting point. 어떤 분명한 지점이 있다. 뭐 원칙과 가치 그리고 모든 것 사이에는 자, 그들은 뭐 내가 의미하는 건 앞에 있는 principles, values and everything else 얘가요. 자, 그런 것들은 나타낸다. 귀중한 그 다음에 아주 이렇게 조금 그 원활한 그 기능을 하게 하는 자산을 포함한다. 근데 그 자산이란 must be independent 독립적이어야 한다. 어떤 전략과는 자, 첫 번째 문장을 보면은 전략이라고 했었잖아. 뒤에는 필요 없어요. 전략에 관한 모든 것은 신성 불가침이 아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좀 도전해볼 수가 있고 바꿔볼 법한 그런 거란 얘기야.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러한 바꿔볼 수 있는 그러한 전략가는 반드시 독립적이어야 하는 어떤 자산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자. 영화 하다 보면 독립적이다라는 말 되게 많이 볼 거야. 단어도 뭐 많이 봤지? 근데 이 독립적이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돼. 자, 이 같은 경우 뭐냐면은 영어 읽다가 독립적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무언가 영향, 그 다음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 의미로 생각하는 거야. 자, 다음. 자, 그들은 제공한다. 연속성과 정체성을 제공한다. 모든 것이 is expandable. 자, 다음을 좀 정리해볼까? EXPEND가 있고 그 다음에 EXPAND가 있어요. 김혜준? A가 뭐야? 오, 그럼 위에 건 뭐야? 보내다, 소비하다. 너네 우리가 비싼 칩의 반의어가 뭐야? expensive잖아. 거기서 pensive에서 PEA야 아니야? expensive가 얘야 아니면은 얘야? 밑에 거지? 그지? 이거 떠올려서 외우면 된다. 얘가 뭔가 지출하다 소비하다 그런 의미. 그 다음 PA가 확장시키다. 자, 그 다음에 또 얘랑 비슷하게 생긴 단어가 또 있어요. 뭐냐? EXTENT야. 이게 뭘까? 응? 그냥 텐드가 경향이 있다잖아. 그냥 텐드 투 분양사 보면 경향이 있다고. 얘는 얘랑 비슷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기한 같은 거를 뭐한다? 연장시키다. 좀 비슷하지? 확장이랑 연장이랑.
그러니까 비슷한 말인데 대상이 뭐냐에 따라 달라. 땅 같은 거를 이제 넓히다 할 때는 이거 쓰면 좀 어색해요. 땅 같은 거 어떤 영역을 넓히다 할 때는 얘를 쓰는 거고 시간 관련하여서 어떤 뭐 기한 같은 거를 늘리다 할 때는 extend를 써요. 맞죠? 그래서 세 개 단어는 되게 자주 묶어서 물어보기 때문에 좀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그럼 여기서 물음 그 얘랑 비슷한 게 있으니까 그럼 혹시 EXTAND 얘도 혹시 있을까? EXTAND 있었던 거 같은데. 없어. 감- 없다. 없어 얘는. 얘는 없어. 그냥 여기까지만 하면 돼. 알았지? 자, 그래서 여기 있는 expandable 하면은 뭐 여기 있는 얘뭐 어블이 붙는 형용사 되겠지. 그럼 뭐겠어요? 쓸 수 있는, 소모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된다. 자, 다시 해보자. 자, 그들은 연속성과 정체성을 제공한다. 모든 것들은 뭔가 소모할 수 있을 때. 자, 우리가 연속성이랑 반대가 되는 게 뭐일 것 같아? 소모성이야. 연속성은 계속해서 있는 걸 말하는 거고 소모성은 한번 써버리면 끝인 그런 거니까 모든 것들은 다 쓸 수 있지만 연속성, 그 다음에 정체성이라는 건 즉 쓸 수가 없는 것이다. 자, 다음 여기 자 그들은 대표한다 core 핵심적인 element 요소를 나타낸다 문화에 그리고 unchanging soul organization 그 조직에 바뀌지 않는 어떤 soul 하면은 뭐 기본적 영혼이라는 의미가 있잖아. soul은 영혼 말고 정신이라는 의미를 자주 사용한다. 그 다음 또 이게 이럴 뜻도 있어? 얘가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요즘에는 솔직히 잘 사용하는 표현은 아니긴 해. 왜냐? 뭐 사람을 굳이 뭐 저런 단어까지 사용할 이런 필요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영어 문학책이 있잖아. 혹시 영어로 된 어떤 문학을 좀 읽어본 적 있는 사람? 없냐? 그래 안 읽어볼 수 있지. 그런 영어 문학 소설 같은 거 보면은 사람을 soul로 이렇게 표현할 때가 꽤나 있다. 저 There are no souls in the street. On the street 하면은 길거리에 영혼이 아무도 없다겠냐?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야. 사람이.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바뀌지 않는 어떤 기업의 어떤 정신, 그다음 문화의 핵심적인 요소를 나타낸다. 자 다음 뭐 얘가 주어겠고, 자 A번은 뭐 어떤 문제네. 자 하나가 위치고 하나가 전치사가 위치라면은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내냐? 선행사를 가지고 푸는 게 아니다. 뒷문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가지고 풀어주면 돼요. 여기 있는 이렇게 위치 앞으로 가 있는 전치사는 관계대명사절 뒤에 있는 전치사가 앞으로 이동한 거로 보니까 이런 구조될 때 뒷문장이 완전해야 돼요. 얘가 주어라고 치면은 이렇게가 동사가 되겠고 entire enterprise가 목적어가 되겠네. 그럼 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묶어봐. 그러면은 얘가 이제 represent 다시 동사잖아. 뭐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는 삼형식 문형이니까 완전하네. 그래서 여기는 이 위치를 쓴다. 그리고 여기가 주어고 이 동사가 여기가 있어. 자 그러면 어떠한 사례냐, 어떠한 상황이냐? 지도자들이 성공적으로 그 전체 기업을 리모델 시킨 사례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을 리모델 시켰다는 얘기는 혁신시켰다는 얘기야. 혁신시켰다. 어떤 기업을 성공적으로 혁신시킨 사례들은 나타낸다. 뭘 나타내네? 조직상의 변화를 나타낸다. 그것에 comprehensive and supreme 이렇게가 다 묶어가지고 카테고리 갖다가 수식하겠지. 얘 뭐니? 밑에 단어 있지 않았니? 그래, 포괄적인. 제 동사가 뭐야? 아예 아니야. 그냥 가끔 이런 애들이 있어. 아니야. 그거는 correspond야. 근데 뭘 웃어? 그럴 수 있지. 생긴 게 비슷하게 헷갈리면 얘는 동사로는 이해해야 돼. 근데 이 동사 의미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의미란 말이야. 이런 것들 사실은 좀 외우기가 좀 곤란해. comprehend. 걔 형용사가 comprehensive, 포괄적이야.
자, 포괄적이고 핵심적인 어떤 카테고리, 범주 안에 조직상의 변화를 표현한다. 자, 다음. 자, 우리는 배운다. 자, from these cases, 이러한 사례로부터. 자, 그러니까 런의 목적어가 from these cases 얘가 아니야. 이 대절이 런의 목적어가 된다. 자, 여기서부터 길어. 여기까지네. 자, 이 지금 쳐놓은 대절이 여기 앞에 있는 런의 목적어가 돼요. 왜 그러냐? 저희 동사 다음에 목적을 바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끔 여기에 이렇게 전치사적인 명사가 낑겨 들어가는 경우도 꽤나 많다. 응? 이런 경우는 그냥 없다 생각하고 풀면 돼. 어차피 중요한 말이 보통 아니야. 자, 그럼 우리는 이러한 사례로부터 뭘 배울 수가 있느냐? 자, retain 얘가 동명사 주어겠지. 원칙과 가치를 유지하는 것, 가지는 것, 뭐 동안에 어떤 변화의 시기, 기간 동안에 자 여기에 뭐 나뭇잎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멋이 있지, 그죠? 그럼 이제 여기에 뭔가 생략되어 있다고 해야 되는데 뭐일 것 같아? 얼쑤. 물론 맞아. 근데 그거 말고 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not only A but also B 하면은 A랑 B는 어법적으로 무슨 구조가 돼야 돼? 병렬 구조가 돼야 되잖아. 그죠? 물론 당연히 여기 올소가 생략되어 있는 것도 맞아. 나온 김에 정리해줄게요. 자, 여기서 올소는 안 써도 돼. 생략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only 대신에 가끔 버스트. 오, 이건 또 어떻게 알았냐? 얘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얘는 그래서 여기 있는 necessary가 뭐일 것 같아? 여기 있는 necessary가 뭐일 것 같아? 형용사잖아. 우리가 not only 뒤에 A가 뭐야? 얘가 이제 얘란 말이야. 그럼 얘가 B겠지? 그럼 우리가 possible 앞에 뭐가 붙었는지를 봐봐. 이즈. 내가 여기도 똑같이 이제 생각했다고 보는 거야. 벌써 너무 당연한 얘기고. 자, 그러면은 뭐 할 뿐만 아니라 뭐 하래? 가능할 뿐만 아니라 but also is necessary, 필수적이다. 뭐 provide an anchor. 자, 여기 있는 anchor란 단어가 오늘 외운 단어에는 뭐라 나와 있니? 힘이 될. 그래. 되는 거. 근데 쟤는 원래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 배 있잖아. 배가 가만히 자기 위치를 갖다가 사수하기 위해서는 물 밑에다 뭘 내려? 그래, 닷이야. 앵커가 원래 닷이라는 의미야. 닷. 혹은 동사로 쓸 때는 닷을 내리다. 우리가 이제 닷을 내림으로써 뭐 할 수가 있어? 현재 위치를 갖다가 유지할 수가 있지. 그제? 그 사전적인 의미 제일 먼저 기억을 해야 된다. 밑에 있는 의미, 뭐 의지할 거, 힘이 되는 건 좀 의역적인 해석이 되는 것이겠고 사전적인 의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닷 혹은 닷을 내린다. 그래서 뭔가 의지할 것을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자, 우리가 항상 나번니 A, 버들스 B가 나올 때는 하고자 하는 말은 A에 있어, B에 있어? B. 그래, 무조건 여기 B에 있단 말이야. 독해에서는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때 볼 모의고사에서 여기에 있는 말은 약간 좀 어려운 말을 줄 때가 되게 많아. 그냥 이거를 한글에 봐도 이게 뭔 개소리 하는 그런 의미를 좀 줄 때가 많아. 거기에 낚이면 안 된다. 어차피 걔는 중요한 정보가 아니란 말이야. 하고자 하는 말은 다 뒤쪽에 있어.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더라도 여기 있는 부분만 해석을 좀 원활하게 하면은 문제 풀 때는 큰 지장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자, 한 번 더 넘어갑시다. 자, 이러한 사례로부터 우리는 배울 수 있다. 변화 기간 동안에 원칙과 가치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뭐 의지할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즉, 뭐 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어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원리 원칙, 가치관을 유지하는 것. 그게 필수적이다. 자, 다음
ironically 모순적으로 역설적으로 어쩌면 조직인데 어떤 조직이야? With the strongest 가장 강력한 원칙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조직들은 종종 가장 높은 적응상의 capacity 능력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붙이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그것들에 그리고 이해를 하기 때문이다. 뭐를 모든 것이 is on the table. 자 이것도 좀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야. 자 여기를 한번 해석해보자. be on the table 하면은 테이블은 이제 책상이잖아. 책상 위에 있다가 무슨 의미일까? 그냥 말 그대로 책상 위에 있다 그 의미일까? 그러면 좀 너무 재미가 없잖아. 우리가 보통 탁상 그 다음에 그 책상 이게 보통 뭘 의미하냐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무언가를 말해요. 그래서 무언가가 이 탁자 위에 놓여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그거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거 보통 말한다. 그 다음에 보통 기업과 기업 간에는 우리가 만나는 목적이 뭐겠어? 뭐 서로 간에 어떤 그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을 만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on the table 하면은 be on the table. 자 나는 이걸 줄 테니까 넌 이걸 내놔 하는 걸 뭐라고 해? 그래 맞아 협상하다. 이 표현도 아마 좀 자주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테이블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앉아서 얘기를 하는 어떤 그 대상이라는 느낌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자, 다른 모든 것들은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해. 사람들이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을 갖다 붙여. 자, 여기서 뭐 대미 의미하는 건 앞에 있는 원리 원칙과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러한 가장 강력한 원리 원칙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가장 높은 진화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대. 적응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대. 쉬운 말로 하면은 적응력이 좋다는 얘기야. 적응력이 좋다. 자, 만약에 시장이 바뀌었어. 그럼 그 바뀐 시장에 맞춰서 기업도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바뀌어야 된단 말이야. 이게 적응성이 좋은 거야. 시장이 바뀌는데 기업은 알바노 하면서 닥쳐! 그냥 내가 만든 거 사기나 해. 뭔가 바뀐 어떤 트렌드를 다 따라가지 못한단 말이야. 그럼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 망해요. 망하겠지. 물건 안 팔릴 거 아니냐. 뭐 물건 안 팔리면 별 수 있냐 망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 입장에서는 적응력이 좋은 건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라는 얘기야. 근데 이게 되게 웃겨. 원리 원칙이 강하대. 근데 우리가 그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리 원칙이 강하다는 얘기는 무언가 잘 바뀌려 하는 걸까 잘 안 바뀌려 하는 걸까? 일반적으로는 좀 잘 안 바뀌려 하는 거야. 근데 그 말을 너네가 봐도 이상하잖아. 이 말로 상쇄를 하는 거야. 얘가 무슨 의미였어요? 역설적으로, 모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가치관과 고집이 세다는 얘기는 보통 잘 안 바뀐다는 얘기야. 근데 그 우리의 어떤 통념을 깨주기 위해 이 말을 집어넣은 거야. 되게 역설적이게도 모순적이게도 강력한 가치관과 원칙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가장 높은 적응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알았죠? 너네가 가진 그 상식적인 것으로 풀려고 하려면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간단 말이야. 그래서 그 앞에 우리 어떤 상식을 깨주기 위해 이 말을 갖다 집어넣는 거야. 알았죠? 자, 그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그것들에는 자기 자신을 갖다 붙여.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 몸을 그것들을 갖다 붙인다가 실제로 물리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몸을 원리 원칙과 가치관에 붙이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될 거 아니야. 그지?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따른다는 얘기야. 어떤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가치관, 태도 그런 것들을 무조건 따라가려고 한다고. 근데 그러면서 다른 모든 것은 협상할 수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한다. 그럼 여기서 그 외의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게 뭐랑 뭐를 제외한 모든 걸 말하는 거겠어요? 가치, 태도를 제외한 모든 거예요. 즉 어떤 기업이 가지는 가치, 태도는 절대로 바뀔 수 없다라는 것을 믿어.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협상할 수 있다. 즉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소비자들이 알고 있다. 자기가 혹시 전자기기가 보통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 뭐 스마트폰을 갖다가 쓰면은 뭐 무선 이어폰도 있고 뭐 태블릿도 있고 워치도 있고 이것저것 되게 많잖아. 근데 보통 그 자기가 뭐 아이폰을 쓴다 하면 그거에 맞춰서 어떤 관련되어 있는 그 회사의 제품을 보통 맞춰서 사지. 그죠? 뭐 아이폰을 쓰면은 뭐 아이패드를 쓴다든지 그 다음에 이것도 쓴다든지 뭐 아이워치를 쓴다든지 뭐 갤럭시를 쓰면은 그거에 맞춰서 보통 구매를 한단 말이에요. 자, 지금은 솔직히 난 잘 모르겠으나 한때는 얘가 뭐의 상징이었어요? 한때는 혁신의 상징이었죠. 그지? 그래서 애플의 아이폰 하면은 혁신의 상징. 뭔가 어떤 새로운 어떤 혁신이라는 어떤 가치관을 소비자들이 그 기업에 굉장히 좀 중요한 가치관으로서 봤던 거예요. 다른 것들은 바뀌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뭔가 애플의 아이폰이 가진 어떤 혁신적인 그런 이미지가 바뀌려고 한다. 그럼 그런 것들은 못 참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각 소비자마다 기업들이 약간 그 가지고 있는 일종의 중요한 가치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좀 뭉뚱그려 말하면은 어떤 기업의 어떤 철학 같은 거예요. 그런 어떤 핵심적인 그런 철학 같은 것들을 사람들은 소비자들은 존중하고 따르려고 해. 근데 만약에 그러한 철학을 바꾸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 철학 때문에 그 기업의 제품을 샀던 소비자들이 뭐 하겠어요? 돌아서겠지. 그죠?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절대로 바꿔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얘기야. 뭐가? 어떤 기업의 원리 원칙과 그 다음에 가치관이라는 것은. 나머지는 다 바꿔도 돼요. 자, 다음. 자, 만약에 너가 keep your promise, 약속을 지키고 싶다면 자, 얘는 뭐 명령문이 돼야겠네. 왜냐면 지금 뒤쪽에 동사가 없잖아. when 안에 동사가 있지만 얘는 when 안에 동사인 거고 이 주절에 동사가 없으니까 무조건 동사를 쓰도록 명령문을 만들어주겠다. 집을 태워버려라. 뭐 할 때? When it's time to reinvent the company. 회사를 갖다가 다시 만들 시기가 될 때는 집을 태워버려라. 자, 회사를 다시 만든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야? 혁신시킨다는 얘기야. 완전 뜯어 고치겠다는 얘기야. 회사를 혁신시킬 시기가 되면은 집을 불태워버려라. 당연히 이것도 실제로 네가 살고 있는 집을 불태우라는 그런 직접적인 의미는 아니겠지. 자, 그러나 save the name. 자, save가 원래 무슨 의미야? 구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아끼다 혹은 절약하다 그런 의미도 있죠. 저기 있는 내일은 뭘까? 맞아? 네일 있잖아, 손톱. 그 네일 아트가 손톱에 이것저것 바르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 말고 못으로 박는 거 있잖아. 그래, 못이야, 못. 네일이 못이라는 의미가 있다. 자, 그러나 집은 태워도 되는데 못은 save, 아껴둬라, 구해라. 자, 그러면은 태워버려도 되는 거, 얘는 태워버려도 되는 거잖아. 태워버려도 되는 것이니까 네 기업을 뭔가 혁신시킬 때 태워버리려고 하는 거야. 그럼 얘가 맥락에서 의미하는 게 뭘까? 아니야, 이걸 모르겠어? 그럼 얘는 구하라고 하잖아.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무조건 구해야 되는 게 뭐겠어요? 그래, 여기 있는 원칙과 가치관을 말하는 거야. 그럼 태워버려도 집이 의미하는 건 뭐겠어요? 얘를 제외한 나머지를 말하는 거겠지. 원칙과 가치관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다 태워버리도록 해라. 자, 첫 번째 질문. 되게 좀 비슷한 말을 많이 하지? 그지, 박문주야? 네. 뭐라고 해? 집을 태워버려라. 그것만 기억하면 어떡하냐? 어? 그것만 기억하면 어떡해? 주제 뭐니? 너 주제 안 써왔지? 내가 말하면 절대 안 써. 써. 너네 진짜 나중에 큰 코 다친다. 내가 주제를 쓰라고 하는 거는 너네가 뭐 지금 당장에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님들아 이 영어의 끝은 고등학교에 서술형이야, 서술형. 물론 수능도 있지만
서술형 너네가 쓰려고 하려면 지문을 너네가 스스로 정리하는 그 연습을 무조건 필요로 해야 돼. 왜 그러냐면은 스스로 글의 어떤 지문의 정리가 안 돼. 주제문을 모르잖아. 영작을 어떻게 해, 그러면은. 학교 시험 문제들 너네가 고등학교 어디를 가든지 다 지문을 요약문을 완성하는 문제가 무조건 들어가. 주제를 영작해서 아니면 윗글의 주제를 이렇게 영작할 때 빈칸에 들어가 나머지 말을 내가 알아서 채워 넣어라. 어? 스스로 주제를 만드는 어떤 습관이 안 돼 있으면은 안 돼. 그게 고등학교 올라가서 될 거라 생각을 하지 마라. 그때 가면은 늦어. 그때 가서 시작하면 늦다고. 틀리더라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주제를 갖다가. 하나 더 얘기를 해줄까? 우리가 너 지금 시험 준비 막 끝나고 들어왔잖아. 지문 보통 외우지? 그제? 외울만 하지? 막 엄청 긴 편은 아니니까. 그제? 중학교 때 외울만 해. 근데 너네는 이게 시험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이 정도의 시험 범위 이게 한 지문이잖아. 이게 적게는 25개, 많은 학교는 막 40개까지 들어간다. 더 많은 학교는 막 70개, 80개까지 들어가 시험 범위에. 그럼 너네 이거 외울 거냐? 못 외워. 아니 외운 애들 있어. 있어. 진짜 외워. 여고 특히 여고 애들은 그 내신 영어가 진짜 박 터져. 외워. 막 40지문을 막 외운단 말이야. 심지어 컴마랑 마침표 위치까지 다 외워. 물론 나는 외우지 말라고 하는데, 자 어쨌든 간에 솔직히 우리가 못 외우잖아. 그치? 근데 그러면은 뭐 외우니까 하나도 안 외울래. 그건 상당히 잘못됐다. 외우되 좀 선택적으로 외워요. 선택적으로. 그런 선택적으로 외운 것들은 그대로 이렇게 쓰는 걸 수도 있지만 그 말을 그 선택적으로 외운 문장을 다른 단어를 주고 보통 영작을 많이 시켜본단 말이야. 그 선택적으로 외울 때는 무지성을 막 외우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주제문이 포함되어 있는 걸 외워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써놓은 이거 있잖아. 이거랑 가장 가까이 있는 문장을 찾아봐. 지금 칠판에 써놓은 거랑 가장 의미가 가까운 문장이 뭐일 거 아니에요. 물론 너네는 시험 범위 고등학교 때 시험 범위 들어가면은 외우라고 해. 자 이거 외워라 라고 보통 담당선생님 많이 말씀하셔. 외우라고 하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지문을 더 통째로 다 외워야 되는데 어떻게 외우냐고. 응? 곽예현 뭐일 것 같아? 마지막 문장? 아니 마지막 이렇게 비유적인 의미는 외우지 마라. 이런 건 안 내. 안 낸다. 대신에 이렇게 했네. 자 얘가 의미한 거를 풀어서 영작하세요. 저거 비유적인 표현이잖아. 그지? 저걸 외울 필요는 없단 말이야.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중간에. 그래 중간 몇 번째 줄에? 5번째. 여기 특히 이 부분이 참 내기가 좋아. 왜냐면 주제도 포함되어 있으면 중요한 구문도 섞여 있잖아. 뭐 나도니 얻어 있어. 이런 것들은 무조건 외워도 된단 말이지.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괜찮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외우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다 외우는 게 아니란 말이야. 자,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두 지문은 못 하겠네? 안 하지 뭐 억지로 두 지문 해야 되냐? 안 하면 맞는 거지. 자, 그래서 주제는 얘가 돼요. 뭔 채점? 답은 불러줄 거야. 그리고 내가 26쪽이랑 밑에 문제 풀어왔냐? 어디 보자.
곽이형 풀었니? 네. 몇 번 골랐어요? 4번이요. 내가 정정할 기회를 줄게. 틀리면은 집에 못 간다. 생각 좀 해볼게요. 10 98765 2번이요. 2번. 그래 2번. 자 이거 무슨 의미야? 바꾸지 마라 원칙과 가치관의 어떤 조직에 빼지? 혹시 다른 거 모르는 사람? 몇 번? 5번. 자 전략을 발달시켜라. 어떤 전략이야? 실용적인 어플리케이션이 뭐니? 그래 실용적인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원칙에 실용적인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전략을 develop 세워라 그런 의미잖아. 전략을 세워라가 아니라 사실 원칙을 적용시킨다는 말도 지문에는 없는 말이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글에 중요한 거는 핵심적인 원칙과 가치를 얘가 중요한 것이잖아. 전략이라는 거는 뭐 해버릴 수 있는 거라고 했어요. 자 찾아보자. 어디 있어? 네 번째 줄 봐봐. 전략과는 그냥 관련이 없는 독립적인 어떤 자산이라고 하잖아. 전략이라는 거는 원칙과 가치관이 아니야. 얘는 그 외의 것들이야. 전략이라는 건 전략은 바꿔도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래 중요한 소재를 파악을 잘못한 거예요. 전략이 초점이 아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원칙 그걸 지켜라가 핵심이지 전략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 다음 과계란 4번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라. 이야 원칙과 가치관을 천천히 바꿀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세워라. 저건 그럼 결국에는 원칙과 그 다음에 가치를 바꾸라는 얘기 바꾸지 말라는 얘기야. 바꾸라. 바꾸는데 너무 빨리 하면 탈라니까 천천히 하라 그런 의미에 가깝지. 그제? 정반대를 불렀네요. 그래서 이번 시간이 5분이 남았어요. 다음 질문을 하기에는 참 시간이 안 될 거고 여기까지 합시다. 27쪽 안 하는 거예요? 27, 26, 28려고 했잖아. 했어? 26에서 28이요. 아니 저 단어 시험 봤는데. 아니 뭔가요? 아니 뭔 소리야? 아니 봐야지. 자 조용하고. 봐야지. 이거 시간상 2질문씩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자 다음 시간에 28쪽 하나만 할게요. 푼 사람은 그냥 그대로 바꿔오면 되고 혹시 안 푼 사람은 풀어가지고 오면 된다. 알았죠? 다음 시간 28쪽 할 거. 28쪽 안 푼 사람은 얼른 풀어놔라. 아니 저 단어 시험 봤는데요. 그럼 단어는 안 볼 거요. 안 볼 거요.